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평범한 시골 주부에서요, 건조 채소를 개발해서 이른바 홈쇼핑 완판녀로 등극한 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북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 1위에 또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맑은 샘 자연농원 조금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또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저와 함께하는 12개 농가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아해줬고요. 정읍지역. 네, 예. 좋아해줬고요. 너무 농업을 선택한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보람을 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네. 제가 그날 현장에서 진행했잖아요. 네. 그때 보니까 뭐 심사위원들 답변도 아주 잘하시고 PT도 잘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떨었었는데요. 예. 저는 정말 3등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했는데 너무 큰 상을 받아서 감사해요. 진짜 큰 상이죠. 네. 이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는 그 경영 지원 자금 2천만 원이라는 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큰 돈인데 어디서 쓰실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저희가 이제 딱 3년 차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을 하면서 또 다른 신제품 개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자금으로도 써야 되고 또 부족한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쓸 때는 너무 많죠. 네, 그 돈 없었더라면 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골에 사시던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귀농하셨다고요? 네. 네. 저희는 저희 아이들 아빠가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비 곤충에 그 관심이 많았고 그쪽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은퇴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학습 농원을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아빠의 정년을 한 10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농업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케이스였어요. 그냥 무작정 농지를 한 5,000평 정도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아이들이 어느 때나 찾아와서 이런 곤충 학습이나 농업 학습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었어요. 학습 농원을 위해서. 네.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농을 했는데 학습원의 꿈은 진짜 전혀 한 발짝도 못 떼고 농업은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왜 갑자기 땅이 생겨서 너무 그게 즐거웠기 때문에 막 전부 땅을 경기 정리를 해서 이런 나무도 좋고 수익에 좋다는 나무도 연차별로 다 심어놓고 네. 그렇게 했지만 너무 지식이 없고 또 남들이 쉽게 하는 작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행착오가 네, 있었군요. 맞아요. 네.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했죠. 네. 그리고 한 4년쯤 됐을 때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산 그대로 그 땅을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네. 힘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첫 해 그 이듬해 어떤 수학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인력에서 또 아니면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투자만 되고 이렇게 수확이 없으니까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수입이 있어져야 다시 재순환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계속 투자되어지고 또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서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농촌에 들어가서 전원주택 예쁘게 지어놓고 텃밭 가꾸면서 유기농 먹고 남은 거 좀 하면서 그렇게 그냥 소박한 꿈을 꾸는데 그 정도 하기에도 조금 부담이었고 버거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건 이상이었다 이거죠.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냥 뭐 감나무 쭉 심어놓으면 가을 되면 감 열어서 따다 먹으면 되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 기농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학습이었고 하나하나가 다 수업료를 지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농업을 하면 정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저희가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온 돈으로 다 땅을 샀기 때문에 네. 뒤로 물러설 길이 없었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공부를 해보자.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제대로 해보자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뭐 그런 교육을 제가 한 3년 동안 400시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네. 귀농했다가 네, 맞아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저하고 똑같이 가스말을 하는 귀농에서 이제 초보인 농사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또 다른 그 농사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아, 농업이 이렇게 가야 하겠구나. 농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내가 아는 거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이렇게 가는 농업이 어쩌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그런 데서 농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아주 학수고대하던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을 받게 됐죠. 교육농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학습원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농촌 지역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요즘 애들 그 뭐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나 또는 뭐 요즘에는 그 체험학습 자체가 의무 시간이 돼서 네.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이렇게 안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한 500여 개 그런 저희 같은 농장에다가 이렇게 인증서를 인증을 주고. 해주는군요. 네. 이곳에서는 농촌 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하고 네. 그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기초적인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 프로그램과 또 안전성을 이렇게 인증해주는 그런 농촌 교육농장을 저희가 인증을 받고 시작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 아빠가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녹색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그 제철에 나는 채소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좀 버거웠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나는 채소들을 잘 다듬고 보관하고 이런 일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채소들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그때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귀농하고 제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말 갖가지 채소들을 제 손으로 직접 길러서 식구들에게 먹이는 게 아주 큰 좋은 점 중에 하나였는데 큰 행복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서울로 학교를 가면서 제 밑에 있을 때는 예. 채소를 이렇게 해주면 먹지만 저희가 농사지은 거 채소를 보내고 이 녀석들이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죠. 상해서 버리죠. 냉장고 상해서 안에서. 무르고 버리고 예. 또 채소 반찬을 해 먹을 줄 몰라서 버리고 네. 또 안 좋아하니까 예. 기피하고 그래서 버리게 돼서 이 녀석들한테 진짜 간편하게 채소를 먹이고 싶은 욕심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건조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채소를 건조시켜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해서 보냈는데 괜찮게 먹어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즈음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한방 약선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채소들끼리의 궁합을 맞추어서 서로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들끼리 그렇게 묶은 그런 조합을 이루게 되었고요. 네. 또 처음에 그냥 말렸더니 식감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말린다고 해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9가지 채소들은 네. 물성도 틀리고 조직성도 틀리고 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을 때 어떤 것은 물러버리고 밥을 했을 때 어떤 것은 너무 좀 식감이 거칠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얼렸다 말려보기도 하고 동결했다. 네, 네. 데쳐보기도 하고 이야. 또 그냥 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극복하게 됐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그런 것들을 수없는 극복했어요. 과정을 네, 통해서 만들어진 맞아요. 게 제 손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홈쇼핑 통해서도 뭐 10억 이상의 네. 예, 그 매출을 올렸다는 그 건조 채소인데 이게 이제 대박의 꿈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자 대표님께. 그렇지. 여기가 몇 가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채소가 그러면 다양한데 보일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9가지 채소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9가지? 예,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호박, 당근, 고구마, 감자, 또 표고버섯, 우엉, 비트.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있네요. 네, 네. 강황까지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9가지 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야.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만들 때 채소는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상식을 좀 엎어보자 생각했고요. 조리를 해서 반찬을 해 먹기는 이 9가지를 몇 끼니마다 먹기는 참 힘들어요. 주부 힘들죠. 입장에서. 네. 그래서 조리하지 않고도 그냥 콩처럼 잡곡처럼 밥 안 칠 때 한 숟갈 넣으면 몇 끼마다 꾸준히 여러 가지 채소를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방법은? 밥 안 칠 때 콩 넣는 것처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불리거나 그런 네, 거 없이 예. 그냥 밥쌀 넣고 물 넣고 얘 네, 넣고 네. 채소 잡곡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채소를 잡곡처럼 먹는다 해서 제가 채소 잡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야, 맛은 어때요? 맛은 그 왜 채소의 풋내는 없어지면서 아주 구수한 맛만 나서 네. 밥맛이 굉장히 좋고요. 채소를 편식하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이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홈쇼핑에 나왔을 때 완판이 됐다면서요? 네, 첫 번째 런칭 방송 때 매진됐었고요. 그 후로도 여러 번 매진과 완판을 계속하면서 지금 1년 됐어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방송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메이저급 홈쇼핑까지 가서 이야. 이제 몇 군데 방송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꿈과 이상만으로 귀농을 네. 해서 땅도 엄청 많이 사놨는데 농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절망에 이르렀을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농촌 또 기술지원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400시간 넘게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이 채소 좀 먹게 할까 해서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10가지가 넘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러면 밥할 때만 먹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뭐 찌개 같은 네. 것도 넣을 수 있나요? 네, 청장찌개 할 때도 그냥 한 숟갈 넣으시면 다른 채소 준비할 필요 없이 쓸 수 있고요. 5분만 불리면 생채소 색깔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와. 볶음밥 하기도 좋고요. 식감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식감도 생채소보다 훨씬 물컹하지 않고 약간 쫄깃하고 해서 그냥 볶음밥을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여기 고기 넣었어요 할 정도로 식감이 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가정의 건강을 신경 쓰는 주부들이 손이 가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온갖 그래서- 채소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비타민 그 이상이잖아요. 이 건조하는 데 있어서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렸다고 실패를 뭐 거듭하면서 했는데 언제 딱 무릎을 치는 순간이 왔습니까? 그러면 맞아, 건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이 하고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9가지 중에서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건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 3가지 정도로 극복을 못해서 제가 계속 그냥 얼렸다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했을 때 정말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3일씩 밤을 새면서 그 실험을 계속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그런 과정들이 즐겁고 재밌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완제품을 만들어서 밥을 딱 했는데
야, 이거 아침에 김만 싸서 먹고 가도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아, 진짜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이제 교육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그 제품을 갖다 선을 뵀죠. 네. 아, 이거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좀 나가보자. 이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와. 그래서 네. 그해 13년도 농가공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제가 출품을 하게 됐는데 3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운 좋게 제가 대상을 받는 바람에 야, 이 제품으로 네. 그래서 제품화하게 된 거죠. 그때 받은 상금으로. 네. 네. 얼마 받으셨는데? 1억이요. 야,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채소 잡곡이 있게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상을 받으면서 1억을 지원해주고 또 전주대학교 창업을 하면서 창업사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업에 관한 뭐 세무부터 마케팅, 뭐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수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이 제품을 제대로 출시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막 아이디어 좋다는 소리도 너무 많이 들었고 네. 또 상도 받았고 그래서 제품을 딱 내놓으면 소위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파는 것이었어요. 마케팅. 네, 그러니까 파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 1억 정도 지원받고 저희 농원 안에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그 제조 그 가공 공장이 허가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로변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투자가 됐나요? 네. 그런데 판로는 없고 15년도 이제 14년도 12월부터 저희가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계약 재배도 해서 농산물도 사들이고 제품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됐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판로가 예. 팔 데가 없어서 정말 온라인으로도 팔려고 해봤고 직거래 장터도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박람회도 농업 박람회 뭐 이런데. 예, 식품 박람회는 아무튼 예. 15년 내내 1년 동안 전부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소비자로 1대1로 팔아서는 우리 투자 자금을 전혀 건질 수가 없어서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좀 파는 거나 온라인에서 파는 곳으로는 양이 안 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어를 만나서 수출을 해보던지 아니면 대량으로 판매를 해봐야겠는데 싶어서 식품 박람회를 집중적으로 쫓아다녔고요. 네. 처음에 식품 박람회를 가고 싶었는데 부스비가 보통 200에서 250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돈도 없었어요. 자주 여러 군데를 다니려면 그 그렇죠. 돈도 부담이 되겠죠. 네, 큰 부담이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막 시작한 업체에는 그런 지원도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받아서 가는 업체에 꼽사리 껴서 다니기도 하고 정말 첫 번째 네. 킨텍스 박람회 갔을 때는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엄청난 많은 양을 한 차 싣고 갔다 네. 하나도 못 팔고 와서 아유. 정말 밤새도록 울기도 했었고요. 야. 그런데 그렇게 박람회를 다니다가 그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을 네. 통해서 국제식품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작년 6월에 했었어요. 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영 홈쇼핑의 그 관계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거기서 한번 홈쇼핑 합시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네. 메이저급에서 홈쇼핑을 하자고 해도 보통 커미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싸죠. 예, 수수료가 보통 다 40%가 넘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가운데 벤더가 소개를 하게 되면 50%도 넘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네. 그래서 그 공영 홈쇼핑. 네, 근데 이제 공영 홈쇼핑은 네.
22.8% 정도.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에서 네. 또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완주군 또 넓게는 고창, 진안 요즘 뭐 귀농귀촌 인구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참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오셨다가 정말 그 눈물 젖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이제는 됐다 상도 받았으니까 하고 잘 팔리겠지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썰렁했었고 팔로 개척까지 해외 수출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네. 여기 오기 전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바이어의 싱가포르 바이어가 저희하고 미팅을 잡자고 했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올 16년도 안에는 좀 수출을 해보려고 집중적으로. 좋아요. 네. 미국이든 어디든 네. 아이디어 상품 좋잖아요. 네. 이 제품, 이 농산물들이 주로 이제 정읍에 있는 또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서 네. 10여 개 농가가 네. 함께 또 잘 사는 거잖아요. 네, 하고 그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판로예요. 예.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내가 그때 제때에 제값을 받지 못하면 정말 내가 1년 동안 농사준 게 진짜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태반사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 같이 이제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사 짓기 전부터 가격을 정하고 적정한 거 뭐 저희나 농사를 짓는 우리 그 계약 재배 그 농업인들이나 똑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농사 지은 거는 다 수매가 저희가, 되는 거죠. 수매가 되기 네. 때문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예. 저희도 원재료를 여기저기 뭐 사러 다닐 이런 필요 없이 딱 때 되면 들어오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도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같은 농산업체들이 더 또 성장하고 더 커져야 지역의 그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 짓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계속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수입이 되어진다면 네. 정말 농촌도 도시 잘 살 수 못지않은 있다.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우리 조금자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네. 그 주변 농가들도 함께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